안녕하세요. 사르르입니다. 전 침대랑 별로 안 친했어요. 일어나면 자러 갈 때까지 안 들어갔거든요. 그런데 요즘은 매트리스가 꺼졌더라고요. 그렇다고 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. 사실 잠은 거의 못 자요. 그냥 시체놀이. 혼자 살아서 등짝 갈겨줄 엄마도 없거든요. 꼼짝도 못 하겠는데 일을 어떻게 가겠어요? 사단이 났죠. 그나마 일 때문에 이 악물고 버텼는데 명분도 동기도 사라지니까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. 방광 터질 때까지 모으는 거야. 화장실 가는 것조차 너무 귀찮거든. 딱히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데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여지지가 않아요. 며칠 그러다가 괜찮아지겠지.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여. 평소대로라면 엄청 싸돌아다니고 잠자코 있지 못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? 우울증이 재발했나? 의사를 찾아갔죠. 번아웃이라고. 우울증이랑 결이 살짝 다른데 쉽게 말해서 방전이 된 거죠.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. 나태한 게 절대 아닙니다. 기력이 없는 거예요. 기력이 없으니까 만사가 다 귀찮겠죠. 침대에서 나오는 것조차 힘들 정도니까 푹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문제는 쉬는 방법조차 몰라. 전 살면서 쉰 적이 별로 없었어요.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.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, 왜. 제 뇌는 문을 안 닫아. 24시간 영업. 뇌를 제가 스스로 끄지를 못하니까 뭔가에 푹 빠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스마트폰. 그러니까 뭘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. 심지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. 영화나 영상은 좀 쨍해요. 리듬을 해치거든요. 그 말, 웃음, 문자, 음악 이런 것들. 그럼 뭘 해야 되나 도대체? 그 찰나에 짧은 시간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. 산책. 이왕이면 숲이나 산으로. 그냥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. 저처럼 침대에서 허우적거리시는 분들 명상 추천합니다. 백색 소음 틀어놓고 심호흡을 하시는데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거든요. 들숨 3초, 날숨 7초 이렇게 패턴이 있어요. 산책과 명상을 하다 보면 기운이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. 두 번째는 청소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 있죠. 촌철살인. 진짜 찰떡이야.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. 우리 정신은 육체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깔끔하고 청결하면 기분이 가라앉으면서 내 정신도 정화가 됩니다. 전 책상 정리랑 설거지, 청소보다 신박하게 정리하는 거 참 좋아해요. 찾아보면 꽤 많아요. 샤워나 반신욕을 하셔도 되고, 차를 마셔도 좋고, 세 번째로는 반려동물, 원동력 만들기. 움직일 수밖에 없어. 개똥밭에 뒹구는 건 싫잖아요. 반려동물이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. 또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밥 먹는 것만 봐도 피로가 싹 가져요. 난 알러지가 있다. 바빠서 못 키운다 하시는 분들은 반려식물이 있습니다. 저도 꽤 많이 들였습니다. 고양이의 반려식물까지 분재해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. 물 주는 것마저 난 너무 귀찮다. 선인장은 한 달에 한 번만 줘도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구 배치 바꿔주기, 그림 액자 걸기. 권태도 위험 분자거든요.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. 인테리어를 바꾸면 리프레싱 되는 효과가 있겠죠? 그림은 인물화보다는 풍경, 꽃 그림도 좋고요. 심폐소생술은 여기까지인데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치료까지 하면 좋겠죠. 그러니까 치료가 아니죠. 싸움이죠.
우울증처럼 완치가 안 되는 병이거든요. 감기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. 이 아이들과는 맞짱을 떠야 됩니다. 우리가 이 아이들을 조져서 꼬붕으로 삼아야 돼요. 개기지 못하게. 이 잡듯이 작사를 내야 되는데 보통 애들이 아니거든요. 이겼으면 제가 유튜브 시작 안 했겠죠?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. 너 자신을 알라.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푸는 열쇠입니다. 이 병이 왜 어떻게 시작된 건지, 나는 어떤 사람인지, 내가 가진 고유의 색과 향기를 알아야 합니다. 또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까지 그걸 깨닫게 되면 감이 살짝 와요. 자신의 개성에 어울리는 취향과 정서를 따르세요. 기질이라는 게 여간해선 바뀌지 않습니다. 자꾸만 바꾸려고 해서 힘든 걸 수도 있어요.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줄이고요.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. 나 자신과 화해하고 친해지는 겁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. 저도 그랬고, 모르겠으면 찾아야죠, 뭐. 관심사부터 더듬어 가면 됩니다. 취미만큼 치명적인 무게가 없습니다, 여러분. 재능은 없을지 몰라도 관심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다 있습니다. 관심사조차도 난 잘 모르겠다. 그럼 시간 여행을 해보자고요. 어릴 때로 거슬러 가보는 거예요. 내가 빛났던 순간으로 긍정적인 기분이 들었을 때 기쁘거나 재밌거나 신나거나 편안하거나 전 그런 순간도 없는데요. 아예 없을 순 없어요. 다만 본인이 그게 행복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.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부디 마음을 열고 솔직해지세요. 저는 그림을 그릴 때였어요. 그림으로 가장 빛이 났고 제 자존감도 많이 올라갔어요. 그러다 어느 순간 붓을 못 들겠더라고요. 제가 재능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림으로 먹고 살기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취미로 그림을? 팔자 늘어진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? 오히려 번아웃 정통으로 맞아서 다행스럽기도 해요.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도 키우면 좋겠죠? 생각을 멈추는 건 어렵지만 바꿀 수는 있거든요. 밝은 면만 보라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하고 수용하는 거죠. 맞아, 나는 그런 사람이야. 그게 뭐 어쩌라고. 그러려면 내가 한 생각들이 막장인지 아닌지 검열부터 하셔야 돼요. 맥락 없고 개연성 없는 전개를 보이느냐, 산으로 가고 있지는 않나. 육하원칙 있죠.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했는지 대입을 시켜보는 거예요. 대부분 왜에서 막힐 거야. 증거나 단서가 없으면 그건 그냥 여러분의 착각이고 망상일 뿐입니다.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, 객관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.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습니다. 와, 이 말 진짜 미쳤다.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좋아할 순 있어도 싫어하진 않을 거라는 거. 기대치 낮추기. 우울증은 기대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. 특히 완벽주의 성향 있는 사람들. 본인도 마찬가지고 타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이 높아.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겁니다. 제가 무릎을 탁 쳤거든요. 도둑이 제발 저린 거지. 기대가 많으니까 당연히 실망이 크겠죠. 일주일 했는데 우울증 그대로야.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. 일주일은 근데 심했다. 날로 먹겠다는 거잖아. 이런 심보로는 우울증은 고사하고 변비도 못 고칩니다, 여러분. 우울증은 뿌리 뽑는 게 아니고 벗어나는 겁니다. 짐을 덜어내는 거예요. 마지막으로 운동.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를 맞춰야 하거든요. 머리가 폭발할 것 같잖아요. 그 에너지를 덜어서 육체한테 보내면 됩니다. 어떤 운동이든 괜찮아요. 자신한테 잘 맞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. 전 참고로 배구를 합니다.
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수영이나 춤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어요. 음, 제가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것도 사실 이 반복들로 효과를 봤음에도 여전히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렇게 애를 쓰는 고단한 나에게 그거 봐. 너 이렇게 잘 버티고 꿋꿋하게 살아내고 있잖아. 오늘도 수고했어. 넌 생각보다 참 괜찮은 아이야. 이렇게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고 위로해주고 싶었어요. 이왕 하는 김에 좋은 건 나누면 배가 된대잖아요. 이사떡 돌리듯이 제가 남긴 발자취를 보고 작은 거 하나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면 보람이 될 것 같아요. 그 보람을 느끼고 싶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요.